이것을 유심히 보면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다. 그대들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먼저 믿는가? 말의 단정함인가? 태도의 공손함인가? 아니면 처음 마주했을 때의 인상인가?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겉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데도 마음이 끝내 놓이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 이유를 묻자니 분명하지 않고 설명하려 하면 말이 남지 않는다. 그저 함께할수록 조심하게 되는 사람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이들을 여러 차례 보았다. 큰 소란은 없었으나 결정의 순간마다 신뢰가 남지 않았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오늘은 그 물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더 단단해지거나 혹은 더 가벼워진다. 이 차이는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말투는 점점 비슷해지고 표정은 더 고르게 정리되며 관계는 오히려 원만해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둥그러진다고 말한다. 예전보다 말이 부드러워지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법을 배운다는 뜻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그렇게 변해간다. 그러나 오래 함께하다 보면 어딘가에서 미묘한 차이가 생긴다. 같은 상황을 겪고 같은 말을 나누었는데도 어떤 이는 마음이 놓이고 어떤 이는 이유 없이 경계하게 된다. 이 차이는 단번에 설명되지 않는다. 분명히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함께 있으면 마음이 온전히 쉬지 않는다. 상대의 말을 곱씹게 되고 반응을 미리 계산하게 되며 결정의 순간마다 확신이 남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감각을 말로 설명하려 한다. 저 사람은 말이 앞선다거나 진정성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느낀 결과를 뒤늦게 정리한 말에 가깝다. 원인은 늘 그보다 앞에 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을 다듬는 법을 배운다. 불편한 말을 곧장 꺼내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법을 익힌다. 감정을 조절하고 표정을 관리하는 데에도 점점 익숙해진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젊을 때보다 훨씬 단정해 보인다. 말에 뭐가 없고 태도에도 큰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 단정함이 항상 무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가벼워지는 사람은 말이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말은 줄어들고 표현은 한결 정돈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숙해진 듯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쉬지 않는다. 무언가를 계속 살피게 되고 상대의 반응을 재어보게 되며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관계는 조용히 소모된다. 크게 다투지도 않지만 신뢰가 쌓이지도 않는다. 함께한 시간이 마음의 무게로 남지 않는다. 반대로 무거워지는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자신을 설명하는데 힘을 쓰지 않고 굳이 앞서 나서지도 않는다. 대신 관계 속에서 늘 같은 결을 유지한다. 상황이 달라져도 태도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말과 행동 사이에 큰 간극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특별한 말이 없어도 마음이 놓인다. 다음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아도 되고 관계를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 차이는 하루 이틀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소한 순간들이 겹겹이 쌓이며 서서히 감지된다. 작은 선택 앞에서의 태도, 불편한 상황을 넘기는 방식, 책임이 오가는 순간의 반응이 조용히 누적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차이를 느끼면서도 쉽게 말하지 못한다. 감각은 분명한데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부터 함께 있으면 괜히 조심스러워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 말 없이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다. 감정의 기복도 아니다. 사람의 태도에서 무언가가 반복되어 마음에 남는 문제다. 나는 이 지점에서 늘 멈추어 서게 된다. 사람은 왜 같은 세월을 지나도 이렇게 다른 결을 갖게 되는가? 사람은 말로 자신을 가릴 수 있으나 행동은 끝내 본성을 드러낸다. 이 말은 특별한 깨달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한 번쯤 쌓이게 되는 결론이다. 처음 만났을 때는 말이 곱고 태도가 단정해 보여 의심할 이유가 없던 사람이 있다.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도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는다. 말은 늘 상황에 맞고 표정도 적당히 고요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는다. 말을 들을수록 안심되기보다 오히려 한 번 더 살피게 되고 결정의 순간마다 확신이 남지 않는다. 이럴 때 사람들은 대개 스스로를 탓한다. 괜한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닌지, 상대를 너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다잡아 보려 한다. 하지만 이런 감각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행동에서 반복되어 쌓인 어떤 신호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로 많은 것을 배운다. 어떻게 말해야 무례해 보이지 않는지, 어떤 표현을 써야 상대가 불편해하지 않는지, 어디까지 말해야 관계가 유지되는지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익힌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다듬어진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상대를 자극하는 표현을 피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침착한 말투를 유지할 줄 알게 된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사람은 세월과 함께 분명 성숙해진다. 적어도 말에 있어서는 그렇다. 그러나 행동은 다르다. 행동은 배워서 흉내 내기 어렵고 순간을 속이기 더 어렵다. 행동은 생각할 시간이 없을 때 나온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았을 때, 책임이 분명해지는 순간, 자신에게 불리한 선택 앞에서 사람의 행동은 그동안 살아온 방식에 따라 저절로 움직인다. 말은 준비할 수 있으나 행동은 준비되지 않는다. 그래서 행동에는 그 사람의 기준이 남는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지만 행동에서는 늘 한 발 물러선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아무 설명을 하지 않지만 행동에서는 늘 같은 자리에 선다. 이 차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반복해 왔는가, 어떤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왔는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는가가 행동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뿐이다. 그래서 행동은 그 사람의 이력을 숨기지 못한다. 말은 현재를 꾸밀 수 있으나 행동은 과거를 끌고 온다. 사람을 오래 겪다 보면 이 사실이 점점 또렷해진다. 말이 늘어날수록 신뢰가 쌓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 이 차이는 말의 능력에서 생기지 않는다. 행동이 말을 따라오느냐, 말과 어긋나느냐의 차이다. 말과 행동이 함께 가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오해받을 상황에서도 서두르지 않고 상황이 불리해져도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은 설명이 많아진다. 자신의 의도를 말로 보완하려 하고 상황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표현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행동의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 오히려 그 간극을 더 분명히 드러낼 뿐이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다. 말은 늘 옳았으나 행동이 늘 비켜있던 사람들. 그리고 말은 적었으나 행동이 끝내 남았던 사람들이다. 그 차이는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미세한 차이는 관계의 무게를 완전히 갈라놓았다. 이때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판단하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끝까지 보아야 할 것은 분명히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가였다. 이제부터는 그 행동이 어디에서 먼저 드러나는지, 어떤 지점에서 본성이 가장 솔직하게 나타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려 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을 오래 보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사람을 스쳐 지나갈 수 없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관계를 쉽게 정리할 수도 없었다. 같은 얼굴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 마주했고, 어제 본 사람을 오늘도 내일도 보아야 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언제나 천천히 이루어졌다.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말이 곱고 태도가 단정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남았다. 처음에는 말이 조심스러운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표현이 부드럽고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아주 작은 어긋남이 반복해서 보이기 시작했다.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은 아니었으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었다. 말은 늘 옳았지만 행동은 늘 한 박자 늦었다. 함께 하기로 한 일이 생기면 결정의 순간마다 한 걸음 물러서 있었고, 말로는 이해한다고 했으나 몸은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런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뿐이라 여겼다. 그러나 같은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자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이 사람에게 어디까지 맡겨도 되는지, 어디서부터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지를 자꾸 계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계산은 소리 없이 관계를 지치게 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유배지에서 여러 보았다. 그들은 대개 말을 잘했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능숙했다. 겉으로 보았을 때 흠잡을 데는 없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분별 있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러나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기대했다가 실망하지 않으려 처음부터 기대를 낮추게 되었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았으나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앞에 나서서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늘 같은 자리에 있었다. 상황이 불리해져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고 불편한 순간에도 자리를 지켰다.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피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다. 말이 적어도 마음이 먼저 놓였다. 유배지에서 나는 이 차이를 하루 이틀 만에 알게 된 것이 아니었다. 같은 일을 여러 번 겪고 비슷한 상황을 반복해서 보며 서서히 알게 되었다. 사람은 비슷한 순간마다 비슷한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이 쌓이자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였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은 늘 같은 지점에서 어긋났다. 우연처럼 보였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작은 일처럼 보였던 선택들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반복되자 그것은 성격도 상황도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계가 단순한 유배지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욱 또렷이 드러났다. 숨길 것이 적을수록 사람은 결국 있는 그대로 남았다.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행동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남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용히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 거리에는 큰 다툼도 뚜렷한 실망도 없었다. 마음이 스스로 정한 거리였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관계를 화려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나 남길 사람과 비워낼 사람을 조용히 가려내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배웠다. 사람을 서둘러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끝까지 보아야 할 지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 지점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아니라 어려운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였다. 이제 나는 그 선택이 어떤 순간에 먼저 드러나는지, 어디를 보면 가장 분명히 보이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하려 한다. 사람을 오래 보다 보니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람의 본성은 결정적인 말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한 행동에서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말은 준비할 수 있다. 상황을 파악한 뒤 고를 수 있고 상대의 반응을 살핀 뒤 꺼낼 수도 있다. 그래서 말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행동은 다르다. 행동은 생각할 틈이 없을 때 먼저 나온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말보다 행동을 보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들어왔던 것이 몇 가지 있었다.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자꾸 마음에 남는 지점들이었다. 첫째는 그 사람의 시선이었다. 사람은 마음이 편한 곳을 자주 바라보았다. 말로는 공손하게 대하고 있으나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런 사람은 대화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자리를 떠나 있었다. 상대의 말을 듣고는 있지만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반대로 말수가 적어도 시선이 늘 상대에게 머무는 사람이 있었다. 대답은 짧았으나 눈은 끝까지 상황을 보고 있었다. 그 차이는 말로 설명되지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바로 느껴졌다. 이 사람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었다. 둘째는 몸의 방향이었다. 사람은 말로는 얼마든지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은 솔직한 쪽을 향했다. 대화를 하면서도 몸은 늘 출구 쪽으로 기울어 있던 사람이 있었다. 마치 언제든 자리를 뜰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런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말보다 먼저 물러섰다. 책임이 다가오는 순간 몸이 이미 뒤로 빠져 있었다. 반대로 몸이 늘 상대를 향해 있는 사람도 있었다. 불편한 이야기가 오가도 자리를 지켰고 상황이 어려워져도 쉽게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이런 사람 곁에서는 말이 길지 않아도 신뢰가 쌓였다. 몸이 먼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눈의 표정이었다. 말로는 웃고 있으나 눈이 웃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눈에는 여유가 없었다. 이런 웃음은 오래 보면 금세 느껴졌다.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조급해졌고 말을 고르게 되었다. 반대로 말은 많지 않아도 눈이 고요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의 눈에는 상대를 재거나 비교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런 눈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굳이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 세 가지를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다. 시선, 몸의 방향, 그리고 눈의 표정이었다. 이것들은 훈련해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말은 연습으로 달라질 수 있었지만 이 행동들은 늘 같은 순간에 같은 방식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세 가지를 유심히 보게 되었다. 말이 맞는지를 따지기보다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보았고 몸이 어디를 향하는지 살폈으며 눈이 편안한지 아닌지를 느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었다. 사람의 본성은 크게 폭발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를 놓치기 쉽다. 말이 그럴듯하면 행동을 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유배지에서 배웠다. 사람을 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행동을 오래 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몸이 언제 물러서는지, 눈이 언제 굳어지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면 그 사람의 방향이 보였다. 이것은 의심을 위한 관찰이 아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태도다. 사람을 잘 보려는 것은 상대를 판단하려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는 일이다. 나는 그 사실을 유배지에서 아주 늦게 그러나 분명히 배웠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보다 그 말과 함께 움직이는 행동을 먼저 바라본다. 그 행동은 늘 말보다 먼저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행동을 오래 보다 보니 나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사람의 본성을 알게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관계를 끊거나 거리를 극단적으로 둘 필요는 없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그렇게 단순한 선택을 허락하지 않았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야 했고, 같은 사람과 다시 마주해야 했으며, 어떤 이는 멀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바꾸기보다 나의 태도를 바꾸는 쪽을 택했다. 그때 내가 가장 먼저 붙잡은 것은 선을 지키는 일이었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차갑게 대한다는 뜻이 아니었다. 마음을 닫거나 사람을 밀어내는 일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어디까지 가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하는 일이었다.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사람에게 나는 더 이상 마음을 앞서 내주지 않았다. 말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쌓일 때까지 기대를 미루어 두었다. 예전에는 상대의 말이 고우면 마음이 먼저 움직였다. 괜히 도와주고 싶어졌고 앞서 나서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늘 나를 먼저 지치게 했다. 그래서 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속도에 맞추기로 했다. 그 사람이 한 만큼만, 그 사람이 남아있는 만큼만 관계를 이어갔다. 이것은 계산이 아니었다.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를 시험하지 않는다. 일부러 거리를 두지도 않고 일부러 다가가지도 않는다. 그저 상대가 보여주는 만큼만 자연스럽게 응답한다. 말로는 가까운 사이처럼 행동하지만 행동으로는 늘 한 발 물러서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그 빈자리를 메우지 않았다. 그가 빠진 자리는 그대로 두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우지 않자 관계는 오히려 선명해졌다. 누가 남아있고 누가 늘 빠지는지가 말없이 드러났다. 반대로 말은 적어도 행동으로 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조금 더 마음을 내주었다.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확신을 재촉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관계의 속도를 상대가 아니라 행동에 맞추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다. 선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말을 줄이는 것이었다. 특히 상대의 태도가 애매할수록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예전에 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말을 보탰다. 오해가 생길까봐 먼저 해명했고 상대를 이해시키려 애썼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나에게만 무거워졌다. 설명은 나의 몫이 되었고 책임도 나의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나는 설명하지 않는 연습을 했다. 상대가 묻지 않은 말은 굳이 꺼내지 않았고 상대가 책임지지 않는 부분은 대신 짊어지지 않았다. 이 또한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관계를 제자리에 두는 일이었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는다. 바꾸려 들지도 않는다. 다만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을 뿐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았다. 선을 지키는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멀어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끝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반대로
선을 넘나드는 사람은 처음에는 가까워 보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항상 멀어졌다. 나는 그 차이를 수없이 보았고 그 차이 앞에서 나의 선택을 바꾸었다. 이후로 나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함께 갈 수 있는가? 그 두 지점이 겹치는 만큼만 관계를 이어가면 마음이 다치지 않았다. 선을 지킨다는 것은 관계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가져가는 일이었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나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 하나만큼은 단단하게 남겨주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필요한 곳에는 기꺼이 마음을 내주었다. 그 선택 덕분에 관계는 줄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다. 이것이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관계를 지키는 방식이었다. 멀어지지 않되 무너지지도 않는 방법이었다. 사람을 오래 보고 나서야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람의 인상은 시간 앞에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모두 비슷해 보였다. 말이 단정한 사람, 태도가 조심스러운 사람, 관계를 잘 다루는 듯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옅어졌다. 대신 다른 것들이 남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남아 있었는지, 어떤 자리에서 늘 빠졌는지, 불편한 상황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왔는지가 조용히 쌓여갔다. 나는 유배지에서 사람이 결국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남는다는 것을 보았다. 애써 꾸민 모습이 아니라 반복해 온 태도로 말이다. 어떤 이는 늘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말이 적어도 맡은 몫을 피하지 않았고 눈에 띄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남겼다.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남았다. 주변에서 먼저 찾지 않아도 중요한 순간에는 자연스레 떠오르는 이름이 되었다. 반대로 처음에는 인상이 좋았던 사람도 있었다. 말이 앞섰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데 능숙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늘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 물러섬은 처음에는 상황처럼 보였고 나중에는 성격처럼 보였다. 그러다 시간이 충분히 쌓이자 그 사람의 방식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때쯤이면 굳이 이유를 찾지 않게 된다. 실망도 크지 않고 원망도 남지 않는다. 그저 그 사람은 그만큼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된다. 유배지에서의 삶은 관계를 선택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그 사람이 남긴 태도를 받아들이는 쪽을 택했다. 그 선택은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었다. 기대하지 않으니 상처도 줄었고 억지로 이어가지 않으니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졌다. 나는 그때 알게 되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이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면 충분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순간에도 같은 태도로 남아 있었는가? 그 질문 앞에서 대부분의 관계는 스스로 정리되었다. 끝까지 남는 사람은 늘 비슷했다. 말을 아끼고 선을 넘지 않으며 자신의 몫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고 관계를 흔들어 존재를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다.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 곁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었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관계가 나를 소모시키지 않았다. 유배지에서 돌아온 뒤에도 나는 이 기준을 버리지 않았다.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도 관계를 넓히게 되었어도 끝내 곁에 남는 사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겉모습은 달라졌으나 태도는 같았다. 상황이 바뀌어도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태도로 신뢰를 남기고 자신이 반복해 온 선택으로 관계를 남겼다. 그래서 나는 이제 사람을 볼 때 서두르지 않는다. 한두 번의 말로 판단하지 않고 잠깐의 호감으로 마음을 내주지도 않는다. 대신 그 사람이 어떤 순간에 남아 있었는지를 본다. 어디까지 책임졌는지, 어디서 물러섰는지를 본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 이상을 요구하지 않아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다. 유배지에서 배운 삶의 지혜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사람을 대할 때 조금 더 천천히 보고 조금 덜 기대하는 일이었다. 그 덕분에 나는 사람에게서 덜 흔들리게 되었고 관계 앞에서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 그대들이여, 사람을 애써 가려내려 하지 말라. 시간이 이미 누가 남는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말은 흩어지고 처음의 인상은 옅어지지만 태도는 끝내 남아 그 사람을 드러낸다. 그대가 그 태도를 알아보았다면 이미 마음은 길을 잃지 않았다. 그대의 삶은 소란한 말보다 더 단정한 방향으로 조용히 흘러가고 있다. 그 흐름을 의심하지 말라.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것이면 그대는 이미 관계 사이에서 마음을 잃지 않고 잘 살아온 것이니.